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 사실상 다 배웠어. 자, 그렇다면 이제 넘기시면 이항분포와 정유분포 사이의 관계가 한번 나오죠. 이항분포와 정유분포입니다. 자, 이항분포가 무엇인지 아시죠? 독립시행이 연고 반복돼가지고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게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는 우리가 횟수와 확률 이걸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 정유분포는 자, 노멀, 평균과 표준 편차로 결정이 되는데, 문제가 이항분포적인 문제가 나와. 뭐 주사위를 던졌더니 뭐 어쨌더니 저쨌더니 이항분포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주어진 건 표준정규분포 표가 주어져. 그럼 정규분포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인데,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는 원래 이 두 개는 관계가 없어. 얘는 이산확률 변수고 이 이산확률 분포고 얘는 연속확률 분포잖아. 자, 그런데 어떤 게 생기냐면 횟수 n번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가 돼버려. 증명하지 않아. 그냥 그랬다가 나중에 뭐 통계적으로 내가 확인해보니까 거기 나와있죠. 뭐 개념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해봤더니 그러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많이 던지면 많이 시행하면 할수록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더라라는 게 나오는데, 애매한 게 많이 가는 게 그 얼마만큼인지도 기준도 안 정해놔. 문제 보면 100번 시행해도 충분히 많이 시행이 됐다라고 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와있고, 1000번을 해도 마찬가지고 딱 정확히 몇 번 이상이 맞냐 이게 안 나와 있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항분포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정규분포 잘 맞추어지면 무조건 그냥 정규분포를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증명하지 않겠다고. 대학 때도 안 해요. 그냥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당연히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려면 우리는 x에 대해서 평균 구하시고, 자, 표준 편차 x에 대해서 분산 쓰자. 분산. 어차피 정규분포 뒤에 쓰는 건 분산이지만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거였잖아. 분산은 MPQ잖아요. MPQ.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MP, 분산, MPQ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으라는 얘기야.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세요. 개념 체크 밑에 문제 보시면 뭐 간단하게 쓰세요. 자, 100하고 0.5 100번 시행했어. 충분히 많이 했어. 그렇다면 정규분포로는 평균이 100 곱하기 0.5니까 50이 되겠죠. 표준 편차는 5가 되니까 1번의 답은 정규분포 50, 뭐 3의 5의 제곱이고 25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MPQ 2번은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평균 구하면 150, 표준 편차 분산이 100이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 오케이? 자,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7번 문제를 보시면 동전을 64번 던져요. 독립시행 하고 있네. 자, 던집니다. 앞면이 30번 이상 34번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를 원래대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항분포적인 문제, 독립시행적인 문제라고. 자, 64번 던졌는데 앞면이 30번 나올 확률, 동전의 앞면 나오는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64제곱. 자, 64번 던졌는데 앞면이 31번 나올 확률. 마찬가지. 이딴 식으로 계속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완전 귀찮잖아. 그래서 오른쪽 표가 지금 보여주는 게 표준 정규분포표가 주어지거든요.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라는 얘기야. 자, 64번 던졌대? 충분히 많이 던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자,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확률변수 x가 횟수 64, 동전 앞면 나오는 확률 2분의 1 이걸 따라주는데, 이게 충분히 많이 던졌으니까
있으니까 정규분포도 따릅니다. 평균 두 개 곱하면 되죠. 32 표준편차 분산 다시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MPQ Q가 곱해지니까. 그래서 2분의 1 16인가 그래서 4의 제곱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뭘? 확률 X가 30번 이상 34번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얘도 그냥 표준화시켜야 되죠. 표준적으로 분포 표가 주어졌으니까 30은요 32보다 표준편차가 0.5번 빼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0.5 34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0.5번 그치? 2가 더해졌으니까 0.5번 더해졌겠네요. 얘는 2배의 P에 0 이상 좌우 대칭적이기 때문에 0 이상 0.5 이하가 될 것이고 0.5 이하의 확률은 0.192로 그래서 2 곱하기 0.191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알겠지? 자, 풀어보십시오. 혹시 오른쪽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나한테 말해줘. 내가 놓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결제한 거
정했어? 누가 했어? 별거 없지 않아? 굳이 다른 거 탐보단 재밌지 않아? 다른 건 참.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서 저 기아도 해야 되고 뮤직비디오. 기여도 해야 돼? 3학년 때? 아, 제 학교에서는 게 아니라 저 논술 준비할 것 같아서. 아, 무슨 다 해야 되는구나. 기여까지는 힘들지. 네, 그러면 미적분을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기하를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미적분은 원래 하게 돼 있잖아. 근데 미적분은 상관없대. 상관없는 건 없어. 상관없고. 그러면 그 미적분은 열방이에요, 겨울방이에요? 겨울방이에요. 뭘 먼저 할까요? 기하. 수투를 했어 안 했어? 아니요. 그러면 무조건 못해. 수투하고 완전 연계돼서. 아, 그럼 기하 먼저 해야 되나? 그렇지. 수투하고 기하를 하고 수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미적분을 할 수가 있지. 수투 안 하면 그래서 손도 못해. 완전 수투가 개념서고 미적이 유형세 이런 느낌이야. 수투에서 개념이 다 나오고 미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수투를 못하면 이제 선도 진짜 논술 왜? 내신 먼저 술 나오지 않아? 아,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아.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아니, 저희 학교 애들 미친놈이에요. 왜? 네 학교가 신갈? 아니, 아니지? 성덕? 아니지? 경화여고? 네. 여고 애들이 잘해? 아, 기숙사 학교라서 더 심한 것 같아요. 기숙사. 이 기숙사구나. 다 기숙사 무조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야? 아니요. 그 성적표가 작아요. 근데 한 3분의 1. 좀더 들어가는데. 근데 저는 기숙사예요. 그럼 학기 중에는 기숙사 학교에 있겠네? 네, 주말에 나와요. 주중에 수업은 아, 금요일에 와요. 금요일, 일요일은 괜찮구나. 그래서 경화여고가 어디쯤에 있지? 분당 쪽에 있나? 광주에 있어요. 경주, 광주. 어? 경기도 광주. 저방이구나.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선택했으니까. 미쳤어요. 공부할게. 진짜 아침 7시부터 2시까지 계획했거든요. 새벽 2시까지. 네. 내가 새벽 4시간 정도 자고. 네. 미친 것 같아요. 숙제는 안 줘라?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커피를 진짜 1리터씩 마시거든요. 몸이 다 배린다 그러다가 네. 그런 생각하면서 해야지.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이고요. 모평. 왜 근데 경화에 없었어? 저요? 그 언니가 경화여고라서 엄마가 경화여고 가기 싫었는데. 어머님 편해. 나 기숙사 보내버리니까. 아, 엄마가 아이패드 사주면, 경화여고 아이패드 산다. 그래서 그걸 썼어? 장난 아니지. 시험도 어려우니 경화여고가 내신이? 수학은 다른 학교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국어, 영어가 다른 학교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단어인데 오늘 끝내면 안 되는데 친구 상으로 끝낼 수 있어요.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계속 말하고 있지만 증명하지 않아. 그래서 외워서 풀면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제까지 우리가 뭐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을 구했는데 그 평균 표준편차 분산은 내가 조사하고 싶은 모든 집단에 대해서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했단 말이야. 우리 반 전체 수학 성적, 뭐 아까처럼 뭐 이 응시자 뭐 몇천 명의 수학 성적 평균 이런 식으로. 근데 자, 그렇게 내가 조사하고 싶은 모든 집단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통계적인 자료를 내기 위해서는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뭐 20대 평균 신자 이러면은 이제 20대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이제 키를 조사해야 되잖아. 시간도 많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들어. 그걸 조사하는 사람들, 알바생들 막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뭘 뽑습니까? 표본을 뽑아요, 표본. 우리 이제 선거하기 전에 설문조사 전화 온단 말이야. 당신 누구를 찍겠습니까? 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전체 인구의 전체 투표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권자? 유권자? 유권자들을 누구를 찍을 것이냐를 다 조사하고 싶지만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요. 리서치 회사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 뽑을래요? 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가져와서 한 이 정도가 이 사람을 뽑을 거니까 나중에 선거에도 이런 정도가 되겠네라고 하잖아. 그래서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 힘들어서 여기서 표본을 가져옵니다. 그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고 표본 집단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주로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자료는 평균적인 거야. 평균적인 거. 그치? 비율이라든지 뭐 TV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율이라든지 평균이란 말이야. 이 표본 집단에서 평균이라든지 비율을 구해가지고 모 집단의 평균이나 비율을 추론하는 거야.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의 이름이 모평균 추정이라고 되어 있을걸요. 그쵸? 통계적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모평균의 추정인데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이 표본 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모 집단의 어떤 데이터를 추정을 해 가겠다. 이 목표입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모 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이제까지는 그냥 평균이라고 했어. 당연히 모 집단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모평균이라고 불러주고 이걸 M이라고 적습니다. 또는 EX 이렇게 적어요. 일반적으로 적는 거. 그 다음에 모 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적인 표준 편차를 얘기하고요. 얘가 시그마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하나를 딱 뽑았어. 표본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여기에서 평균을 조사할 거 아니야.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에 대한 평균이다라고 불러요. 오케이? 얘를 뭐라고 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표본 하나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자료를 X바라고 합니다. 오케이? 약간 크게 갑자기 달라지죠. 이거는 확률 변수로 다루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확률 변수처럼 이제 적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표준 편차는요. 아시죠? 이거는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불러주는 건데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차이를 두기 위해서 S를 써요. S. 근데 자 중심극한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나도 까먹었어. 그거. 중심극한의 정리에 의해서 내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표준 편차를 딱 가져오면 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같아요라는 정리가 있어요. 여기서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 표본 뽑아서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하고 똑같더라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을 조사하는 것, 전체 집합을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 전체를 조사하겠다. 뭐 전수조사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수능 점수들, 응시생들의 모든 점수를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전수조사고 솔직히 전수조사되는 예를 찾기가 더 힘들어요. 인구주택조사 5년 만에 한 번씩 열리죠. 집에 방문해가지고 인구조사로 나왔습니다. 혹시 세대주가 몇이고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 전체 인구를 산출을 내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전수조사.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혼나야 돼요. 자, 전수조사. 전수조사. 말만 있는 게 하면 안 됩니다.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표본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불러줍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뭐 형광등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형광등이 참 오래 가고 밝기도 밝고 너무 좋아요. 얘를 광고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직접 가가지고 정말 우리 회사 형광등이 좋은지. 그런데 그 모든 형광등을 다 켜라 꺼질 때까지 이래버리면 와 좋네 했지만 할 게 없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뭐 조사하게 되죠. 자동차 뭐 충돌 조사 막 이런 것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표본 조사예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표본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간 이렇게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비율을 구해가지고 모집단의 평균과 비율을 유추해내는 것, 얘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비율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모 비율의 추정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어려워.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열나 쉬운 단어가 돼버린 거야, 이 부분이. 자, 우리는 평균만 추정하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뭐가 있냐? 모집단이 하나가 있는데, 시간 끌려고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네. 많이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표본 하나를 꾼단 말이야. 당연히 추출할 때는요, 임의 추출을 하는 거예요. 임의 추출. 그럼 눈 감고 뽑겠다. 40분 전에 들어가지 않고 뽑겠다라는 얘기고 다 붙였어? 얼마나 만졌어? 사진 좀 풀었어? 자, 내가 만약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내가 대통령이야. 대통령 옆에서 보면 할 게 못 되는 것 같아. 잘하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조금만 못하면 밥을 못 먹잖아. 그치? 그리고 모든 걸 다 파헤치잖아. 주변 모든 걸 다 파헤치잖아. 아, 대통령 정말 해주시면 못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국제기구 회의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평균 20대들의 신장 발표를 해야 돼. 평균 키를 조사해. 이제 발표를 할 일이 이다음 시작. 그래서 조사를 시켰어. 보좌관한테. 보좌관이 우리나라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모델 집단에서 막 1000명을 뽑아가지고 키를 조사한단 말이야. 이래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는 통계 자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 사심이 안 들어가게 눈 감고 뽑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요. 자,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줘요. 몇 명을 뽑았느냐, 몇 개를 뽑았느냐라고 해서 표본의 크기 100개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내가 뭔가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가요? 5천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조사하려면 돼. 근데 5천만 명 중에서 1000명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내가 조사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만들 수 있는 표본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1000명을 뽑아가지고 표본 한 개를 만들잖아. 그 표본 개수는 몇 개가 돼요? 정확하게 5천만 C 1000개를 뽑을 수가 있어요. 5천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그럼 겁나 천문학적으로 많은 표본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딱 하나의 표본만을 조사하잖아. 조사하고 또 1000명 뽑아서 조사하지 않잖아. 그래서 일단 자, 컴퓨터 가치가 다 했어.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만들었다고 쳐.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만들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치자. 이것들이 표본 전체라고 하자. 오케이. 이만큼이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이야. 그럼 그 각각의 표본마다 뭐가 있을 거냐면 표본의 평균들이 있을 거야. X바들. 각각의 표본의 X바들 평균들이 생기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 X바들의 분포를 우리가 찾아봤어. 우리가 그냥 컴퓨터가 한 거야. X바의 표본 평균의 분포를 따져봤더니 걔가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라고 한 거야. 좀 어려워지죠? 자,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어야 되잖아. 자, 그렇다면 생각해봐봐. 만들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구해가지고 각각의 평균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평균들,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봤어. 뭐가 될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만들 수 있는 모든 표본에 대해서 각각의 평균들을 다 가져와서 다시 평균을 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봤어. 얼마가 될까? 뭐가 될까?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아서 그렇지.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의 평균들을 뽑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평균을 뽑았단 말이야. 그럼 모집단의 평균이 되겠지. 이해 못해도 돼요. 외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모집판의 평균이에요. 그 분포는. 표준 편차는요 어떻게 되느냐? 줄어들게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걸 따르겠다라고 했고 이걸 너희가 외워야 돼요. 이 단원에서는 외울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자, 대략적으로 이해만 좀 시켜볼게요. 자,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표본들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한다고 했잖아. 표본을 막 갖고 왔어. 표본을 막 가져와 눈 감고 뽑아. 그래가지고 걔들 뭐 우리 반 20명이 있는데 눈 감고 5명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봤어. 그럼 당연히 그 표본의 평균은 반 평균과 비슷하겠지. 안 그랬어? 뭐 잘못 뽑아가지고 저 밑에 성적 꼴등들만 뽑아가지고 평균을 낼 수도 있어. 그럴 경우는 거의 별로 없겠지만 그럼 이제 그 평균들 내가 눈 감고 뽑아가지고 5명의 평균들을 계속해서 찾다 보면 반 평균 주변에서 찾게 된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봐봐. 이 빨간색들의 분포는 원래 점수들의 분포보다 훨씬 평균 쪽에 가까워진다고. 반 애들 성적의 분포보다 5명 뽑아가지고 평균을 낸 값들은 전부 다 평균 주변에 있을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그래서 분포도가 더 평균적으로 몰리게 되니까 표준 편차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몰라도 돼요.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바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정말 어렵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라고 외우면 되고 이거 증명하잖아. 다 증명하지 않는 것들이야. 그래서 외워서 푸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거. 첫 번째, 이걸 좀 헷갈려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같아. 표본 하나의 표준 편차는. 근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이 부분을 너희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당연히 뽑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0명 뽑을 걸 20명 뽑아서 평균 내버리면 표준 편차는 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쪽이 계속 가까워지니까 이런 얘기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120쪽하고 121쪽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알겠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2번 보십시오. 임의 추출하겠다. 아까 임의 추출하겠다라고 했잖아. 뽑는데 중복해서 뽑은 경우, 즉 중복해서 추출하는 경우 복원 추출이죠. 복원 추출을 할 수 있고 비복원 추출을 할 수도 있어요. 비복원 추출이 뭔지 알죠? 그치? 뽑고 다시 한번 뽑은 놈은 그냥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데 솔직히 통계적 추정에서 이 임의 추출할 때 중복 추출을 하느냐 복원 추출을 하느냐 비복원 추출을 하느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 워낙 집단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뽑는 거란 말이야. 굉장히 많은 수에서 중복해서 뽑으나 중복하지 않고 뽑으나 중복해서 뽑는다고 해도 똑같은 사람이 또 뽑힐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이미 추출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야기만 한 30분 했고. 자, 좋아.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자, 문제를 푸는데, 여기 개념 체크 가보실까요? 123쪽이에요. 1번. 전수조사가 뭐가 적합할 것 같아? 준우야? 수질조사는 다 조사를 해? 디귿 자동차 대수. 그치? 괜찮잖아?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를 알아야 되니까 다 조사해야 돼. 또 뭐? 출고조사는 표본이죠. 아니요. 선거, 지방 선거할 때 밖에서 딱 모자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 5명이 1명꼴로 불러다가 물어봐. 누구 부르셨어요? 그게 출고조사야. 다 오는 줄 알고. 그래서 표본 다 조사하자. 그러면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결과 나와버리게 5명 중에 1명꼴로 조사하는 그게 표본 조사예요. 그럼 2번. 그게 말해야 돼요? 물어보면? 아무나 안 해도 돼요. 저는 앞에 잘 말. 잖아요. 조사하는 거니까 말 안 해도 돼.
한번 말을 하려고 가는 거고. 그래서 실례지만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자, 2번. 서로 다른 숫자가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이게 모집단이에요. 주머니, 아주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6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자, 희한하게 생긴 공이에요. 6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3개를 뽑겠대요. 3개. 복원 추출을 해요. 한 번 뽑고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경우수는 몇 가지가 돼요? 복원 추출. 처음에 6개 중에 한 개, 두 번째 6개 중에 한 개, 세 번째 6개 중에 한 개가 되는 거예요. 비복원 추출을 해요. 어떻게 돼요? 6개 중에 한 개, 잠깐 순서가 필요 있나? 이미 추출하면은요. 잠깐만, 이 문제 말이 좀 애매하다. 서로 다른 숫자가 하나씩 적힌 6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추출. 다른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3개를 추출할 거야. 배열하는 문제가 아닌데 왜 여기 답에는 배열로 나와 있지? 이게 말이 좀. 세 번째 보시면 동시에 추출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6개,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라 문제가 되는데 뭐 3개를 추출하고 이제 한 개씩 비보면 추출하겠다? 결론적으로는 통계에서는 누가 뽑히냐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누가 뽑히고 두 번째 누가 뽑히고 이게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희한하게 6P3을 썼네요. 시험 문제에서는 물어보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6P3이라고 적어는 놓으세요. 근데 통계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확률을 따지는 거니까 누가 뭐 뽑힐 확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십시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 문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모집단이 모집단에 3개가 있어요. 0, 2, 4 이게 모집단이에요. 크기가 2짜리 표본을 추출하는데요. 3개를 조사하기 귀찮아가지고 2개를 뽑아가지고 조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의 표본 평균이 생길 겁니다. X바가 표본의 평균이에요. 1번 X바가 가질 수 있는, 즉 표본의 평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00, 02, 22 뭐 04도 마찬가지로 평균 구하는 거야. 2개 뽑아가지고 평균 24, 44 이렇게 0, 1, 2, 3, 4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죠.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십시오. X바가 있고요. 평균이 있고 0, 1, 2, 3, 4에 대해서 구하시는 겁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예요. 총 몇 가지죠?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요. 3가지예요. 중복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이미 추출만 좀 문제를 정확하게 주어지지. 그러면 그냥 또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말이 좀 덜 주어지네. 이미 추출하는데 어떻게 추출하려고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P가 나와 있고, 뭐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야 돼요. 복원 추출하겠습니다. 복원 추출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처음에 3개 중에 한 개, 두 번째 3개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예요.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예요. 평균이 0이 되는 확률은 1가지예요. 0, 평균이 4가 되는 확률도 4, 4, 1가지예요. 평균이 1이 되는 확률은요, 0이 1, 1, 2가지예요. 그렇죠? 평균이 3이 되는 확률은요, 3, 3, 2, 4, 2가지예요. 4, 5, 6, 3이겠네요. 알겠어?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1, 2, 0, 1, 2, 3, 4.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는 것 같습니다. 분산을 합하면 되겠네요. 자, 평균은 그냥 적어버릴게요. 어차피 너희들이 모르진 않으니까. 분산. 적어버리겠습니다.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하신다. 라는 얘기예요.
적어두시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문제 가보시면요. 모평균이 30이고 모표준 편차가 10자리에서 모집단에서 n개를 이미 추출을 했대요 라고 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1번 n이 4. 자, 2번에 하나를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공식도 외울 겸해서 마무리 시키십시다. 자, 평균 분산까지만 구할 때는 평균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자, 평균은 무조건, 표본 한 개의 평균은 무조건이라. 잠깐만, 뭘 불렀어? 아, X바들의 공통분요.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조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져요. 무조건. 자, 분산. 우리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한다는 거 있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얘를 제곱시키면 분산이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2분의 4니까 2분의 10에서 5.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야. 공식도 외울 겸해서 밑에 문제 풀어버리십시오. 됐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제곱시키면 돼요. 자,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있네. 자, 평균이 7이고 모표준 편차가 6자리인 모집단에서 9개를 추출했을 때 생기는 표본에서, 자, 표본 평균은요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분산은 표준 편차 구해버리자. 루트 n분의 3분의 시그마 6이니까 2가 될 거고요. 분산은 4가 될 것이고,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7과 표준 편차 2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셔라. 다음 문제야. 자, 1번 문제 가실까요? 이렇게 천천히 해도 지금, 이거 끝내면 안 돼. 너는 끝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안 끝냅니다. 자, 1번 문제 보자. 정규 분포 n 12,3의 제곱을 갖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짜리를 이미 추출했는데 x바 2의 x바의 제곱을 구하십시오. x바 변량의 제곱의 평균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분산에서 오는 것이죠. x바의 분산은 x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x바 평균의 제곱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x바의 평균을 구하시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고요. x바의 분산 b x바를 구하시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에요. 즉 루트 n 루트 3분의 시그마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3은 2 x바의 제곱 마이너스 평균 144가 되니까 2x바의 제곱은 147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외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문제 풀어보시도록 하십시다. 신도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 표본 평균의 확률까지 오늘 117쪽까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숙지하면서 바로 질문을 하자. 그렇게 해서 많이 하자. 하나는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 끝내는